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왔구나. 번거롭게 해서 미안. 아니야, 이게 내 일인걸. 정보상 고다이의 부름을 받아 힘으로의 병원을 찾은 고문 소믈리에다. 이분의 얘기를 들어줬으면 해. 아키토! 어디 있니? 아키토! 내 시선 끝에는 돌려줘! 내 아기 돌려줘! 이성을 잃고 울부짖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진정해. 소개해주겠다던 사람이 막 도착했어.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의뢰인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렸다. 어깨에 힘이 빠져있어. 왼쪽 귀도 날아간 것 같고. 괴로우시겠지만 사정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정신 나간 아기 신용을 하고 기어이 아기 엄마들을 잔인하게 죽인 쓰레기들을 지옥에 보내주세요. 의뢰인이 본 것은 소름 끼치는 변태살인기였다. 의뢰인의 이름은 히노키오미. 면목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안 돼! 여보! 약 1년 전 대동맥 박리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다고 한다. 절망의 늪에 빠진 의뢰인은 여보,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남편의 죽음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절망에 빠진 의뢰인에게 한 줄기 빛이 내려왔다. 임신 석 달 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임신이라고요? 그럼 남편의 아이? 그녀의 배에 새 생명이 깃든 것이다. 그 후 의뢰인은 무사히 아기를 낳았다. 아키토, 이 사람이 네 아빠야. 의뢰인에게 아키토는 난 엄마의 보물이란다. 걱정하지 마, 여보. 우리 애기는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말 그대로 삶의 의미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녘 산책을 하던 두 사람에게 비극이 닥쳤다. 뭘 써야 했더라? 기저귀랑. 안녕, 지역에 온 걸 환영한다. 마취가 얼마나 잘 되나 확인해 볼까? 의뢰인을 노리는 낯선 두 남자. 그리고 다음 순간 무언가가 날아와 의뢰인의 뒷목에 박혔다. 그 직후 시야가 단숨에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아키토. 됐어, 옮기자고. 저항 한번 못하고 의뢰인은 까무룩 의식을 잃었다. 그 후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감옥 안이었다. 여긴 머리 아파. 정신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자 다른 여성들이 눈에 들어왔다. 대체 어찌된 상황일까? 이게 뭐야? 목에는 철제 목걸이까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가 걱정되었다. 아키토! 아키토, 어디 있니? 그때 의뢰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부부, 엄마. 맘마. 아기 옷을 입은 노인 두 명이 침대에 누운 광경이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우리 아기 맘마 줄게. 착하지? 노인을 마치 아기 대하듯 돌보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옆에 앉은 여성이 작게 속삭였다. 저것들은 정신 나간 오톤의 피오필리아야. 오톤의 피? 의뢰인에게는 생소한 단어였다. 오톤의 피오필리아란 맘마. 아기 흉내를 내며 성적 흥분을 얻는 성도착증을 일컫는 말이다. 여긴 저 변태들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 만든 감옥이야. 뭐라고요? 먼저 온 여성이 말했다.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때였다. 아니, 쟤들이 지금 무슨 짓을... 침대로 시선을 돌리자 그것은 난장판이었다. 변태 자식, 더는 못 참아! 널 죽이고 딸에게 돌아가겠어! 엄마? 두 명의 여성이 남자들에게 달려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들이 미친 듯이 경련하기 시작했다. 노인이 손에 든 리모컨을 조종하여 엄마 나빴어, 미워. 목걸이를 통해 전류를 흘려보낸 것이다. 이윽고 남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쁜 엄마들에겐 벌을 줘야겠죠? 놈의 손에는 파쇄기가 들려 있었다. 준비 완료, 시작하시죠.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여성들을 천장에 매달았다.
그리고 파쇄기를 여성들의 하반신에 가져다 대고는 발로 자궁을 파괴하겠습니다. 엄마 미워. 나쁜 엄마 필요 없어. 자궁 필요 없어. 가차없이 여성들을 참살했다.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광경을 보고 의뢰인은 깨달았다. 이게 뭐야? 이 지옥 같은 상황이 현실임을. 그 뒤로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귀요미 엄마 맘마 주세요 맘마. 네. 피해자는 모두 모유 수유가 가능한 산모들이었다. 맛있어요. 남자들을 상대하는 건 너무나도 구역질 나는 일이었다. 놈들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못 참겠어요. 악이라는 설정이 무색하게도 본성을 드러내곤 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키토가 걱정되었다. 아키토, 어디 있는 거니? 무사한 거야? 반항하면 죽음뿐이었기에 싫어도 꾹 참는 수밖에 없었다. 자식을 걱정하는 건 다른 엄마들도 마찬가지였다. 아, 누마타 씨는 아이가 둘이나 있으셨군요. 그래, 3살 배기 딸과 6개월 된 아들이 있어. 반드시 살아남아서 애들한테 돌아갈 거야. 그로부터 열흘 뒤 누마타 씨가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탈출 계획을 세웠어. 성공할지는 미지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가만히 있는다 한들 놈들에게 혹사당한 끝에 죽게 될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탈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목걸이는 어떡하죠? 경호원은요? 괜찮을 거야. 그놈들이 땡땡이 치는 시간은 파악해뒀으니까. 누마타 씨를 중심으로 밤마다 탈출 계획을 의논했고 어느 날 그들은 작전을 시행에 옮기기로 했다. 엄마 맘마 줘 맘마. 그래, 착하지. 다음 순간 어? 남자가 찬 기저귀 안에 손을 넣은 누마타 씨는 역시 이 안에 숨겨두고 있었어. 엄마? 리모컨을 빼앗는데 성공했다. 남자는 기저귀 안에 늘 리모컨을 넣어두고 있었는데 맘마 안 줘? 직접 리모컨을 눌러 변태 성욕을 충족시키고자 함이었다. 이제 목걸이 따윈 아무 의미 없어. 누마타 씨는 빼앗은 리모컨을 즉시 발로 밟아 망가뜨렸다. 도망쳐. 지금이라면 문이 열려있을 거야. 여성들은 작전대로 일제히 감옥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너흰 이제 끝났어. 포기하시지. 하세기를 협박해서 빠져나가자. 이로써 놈들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바보 같은 엄마. 놈들이 기저귀에서 꺼낸 것은 사장놀이 하자. 어리석군. 그 목걸이는 흔한 유희에 불과한데. 여성들에게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권총이었다. 잠시 후 현장은 눈 깜짝할 새 피바다가 되었다. 빵빵빵. 아무도 도망 못 가. 놈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여성들을 총으로 쏴 죽였다. 타나는 누마타 씨의 복부를 관통했다. 누마타 씨의 몸에서 피가 왈칵 뿜어져 나왔다. 누마타 씨, 안 돼! 총알이 주요 장기를 관통한 것이다. 엄마를 대신할 사람은 차고 넘친다고. 죽이기 전에 실컷 가지고 놀아줄게. 놈들이 추악한 미소를 띠며 다가왔다. 출구문은 열려있어. 여긴 나한테 맡기고 도망쳐. 그치만 탈출할 가능성은 있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제발 도망쳐. 난 가망이 없어. 네가 마지막 희망이야. 누마타 씨가 피를 토하며 절규했다. 같은 아이 엄마로서 누마타 씨의 마지막 소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다. 어딜 도망가? 나쁜 엄마는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누마타 씨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달려나갔고 쏠 거면 나한테 쏴. 몸을 날려 의뢰인의 총알로부터 지켰다. 그런데 누마타 씨의 몸을 관통한 두 발의 총알이 의뢰인의 어깨와 귀에 맞았다.
하지만 총알의 위력이 떨어져 있던 탓에 살아남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의뢰인은 간발의 차로 그 건물에서 뛰쳐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의뢰인의 몸은 한계에 달했다. 아기토, 어디 있니? 아니, 이봐, 괜찮아?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정부상 고다이였다. 상처가 심각하네. 우선 병원부터 가자. 지인 중에 유능한 의사가 있어. 그 뒤에 히무로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기토, 어디 있니? 제발 내 아기 돌려줘! 움직이면 안 돼. 어딘가에 감금돼 있다 탈출한 모양이야.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보내면 위험해. 의뢰인은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부탁이에요. 도와주세요. 제 아기가. 두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역겨운 놈들. 좋아, 특별히 소개해줄게. 악마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람을. 맞아, 강하고 속정이 깊고 믿기지 않을 만큼 무서운 남자지. 나를 이곳에 부른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의뢰인이 내게 머리를 조아렸다. 부탁드립니다. 그 변태들에게 복수해주세요.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히노씨. 그놈들은 추한 욕망 때문에 우리를 아이와 떼어놨어요. 모두 아이가 있었는데 다들 아이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런 우리를 보고 비웃으며 무참히 살해했다고요. 부탁이에요. 그놈들을 갈갈이 찢어 죽여줘요. 자신들은 능욕당하고 아이들은 생사조차 알 수 없다. 제발. 어머니로서 그보다 더한 지옥이 있을까? 이 가녀린 손을 나는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책임지고 범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저희의 한을 풀어주세요. 이 한을 거두는 것이 고문 소믈리의 사명이다. 그 후 나는 정보상 고다이를 만났다. 다른 누구도 아닌 네가 아무 정보도 없이 나를 부르진 않았겠지. 물론이지. 범인은 대기업의 이사이자 답도 없는 변태 성역자야. 이번 사건의 조모자는 우라베어 호시자키. 엔진 성능을 올려. 이래가지고 외국 기업을 이길 수 있겠나? 일본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 카무이의 이사다. 우라베는 날이면 날마다 어떤 업소에 드나들었다. 아가, 맘마 먹자. 마마마마. 그 업소에서는 회사의 울타리를 벗어나 갓난아기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소를 너무 자주 다녀서일까? 이걸로는 부족해. 업소 여성이 엄마 연기를 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우라베와 호시자키는 같은 업소에서 만나게 되었다. 가짜로는 만족 못하시는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왕이면 진짜 엄마를 구하고 싶은데 말이죠. 돈도 넘쳐나겠다.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판을 키워봅시다. 그럽시다. 뒷자리는 마피아에게 시키면 그만이니. 이렇게 놈들은 범죄에 손을 대었다. 아이들은 인신매매업자에게 팔아치우고 있어. 답도 없는 쓰레기들이지. 짐승만도 못하군. 고다이, 아이들의 행방을 쫓을 수 있겠나? 아이들이야 이미 놈들 손에 떠났을 테고 이름표도 아직 안 붙었으니 쉽진 않겠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우라베와 호시자키는 전투하는 거리가 멀다. 엄마가 없으니 욕구만 쌓이는군요. 조금만 참읍시다. 엄마야 또 사냥이 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봐, 이번엔 너희가 사냥당할 차례다. 누가? 이 고문 소믈리에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놈들을 고문실로 옮기자 시끄럽게 난리치기 시작했다. 이놈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범죄야. 범죄라. 네 놈들의 변태짓만 할까? 짜잔, 절단기. 아킬레스건부터 끊고 시작하죠. 변태끼리 사이좋게 잘라드릴게요. 고통에 울부짖는 놈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너희는 어머니에게서 아이를 빼앗고 추잡한 욕망의 누님으로 그들을 농락했다. 심지어 반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해 아이에게서 영영 어머니를 빼앗았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그러자 놈들은 쓰레기만도 못한 대답을 내놓았다.
어리석은 질문이군. 우린 카무이의 중역이다. 이 나라 경제를 뒷받침하려면 힐링이 필요한 법이지. 모든 국민이 우리의 은혜를 받고 있으니 그 정도 보상은 당연한 거 아닌가? 저급한 어린애들 따위 알게 뭔가? 머리채 끝나기도 전에 놈들의 발로 찼다. 이제 됐다. 올라가라. 뭐야 이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줄 테다. 그리고는 철장으로 둘러싸인 컨베이어 벨트에 올렸다. 스위치를 누르자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야 이건? 놀랄 틈이 있으면 뒤나 돌아보시지. 컨베이어 벨트 뒤에 있는 것, 그것은 전기톱이었다. 자, 영차 기어가야지. 전기톱이 놈들의 살을 찢는 순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놈들은 질겁한 표정으로 컨베이어 벨트 위를 기어가기 시작했다. 싫어, 오지마. 그 모습은 악이라기보다는 더러운 벌레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대로는 재미가 없으니 엉덩이에 불을 붙여주지. 이 기저귀는 고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휘발유가 푹 적셔져 있다. 내 공원이! 고무가 불에 녹으면서 더러운 엉덩이에 착 달라붙게 된다. 빨리 달리라는 뜻으로 엉덩이에 불을 붙여줬건만 다리가 뜨거워. 살려줘! 기어가는 속도가 아까보다 눈에 띄게 느려졌다. 그 결과 전기톱에 놈들의 손발목이 날아갔다. 뭐 원래 그 정도 높이로 전기톱을 세팅해두긴 했지만 말이다. 아파! 내 발, 내 손. 추억이 그지였군. 이건 시작에 불과해. 같은 시각 고다이는 항구에 있었다. 찾았다. 노가미가 틀림없어. 호시자키의 거래 이력을 추적해 피해자를 납치한 한구레들을 찾아낸 것이다. 아기는 어디 있지? 그 변태놈들 덕분에 일확천금했구만. 분위기로 파악하건대 출항이 머지않았으면 확실했다. 저기서부터면 한 30분 정도 걸리겠군. 그때 고다이가 어딘가에 긴급 연락을 넣었다. 이런 일은 성미에 안 맞지만 하는 수 없지. 고다이는 탈 것이라면 무엇이든 조정이 가능했다. 그는 락피킹으로 엔진의 시동을 걸었다. 자, 시작해볼까? 그리고는 배의 측면에 미안, 아기를 위해서야. 시속 20km로 격돌했다. 그로부터 30분 뒤 선장과 항구레들이 실랑을 벌였다. 뭐? 배가 회수인데? 됐고 출항이나 해. 이쪽은 거래가 잡혀있다고. 그렇게는 안 되네. 안전 확보가 우선이야. 배에 문제가 생긴 이상 기나긴 항해를 앞두고 출항을 늦추는 건 당연한 판단이었다. 놈들은 외국 범죄 조직과 거래가 잡혀 있었다. 개소리 집어치워. 죽여버리기 전에. 한 남자가 참지 못하고 무기를 휘둘렀다. 그런데 그 순간 고다이가 뛰어들었다. 죽어라! 이런 건 정말 성미에 안 맞지만 이상 패를 끼칠 순 없는 노릇이니까. 자네는 대체... 고다이는 둔기에 맞아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다. 방해하지 말고 가자. 그놈을 배 죽여서라도 배를 출항시켜야겠어. 그런데 그때 고다이가 수상한 미소를 지으며 뒤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래, 그거 참 안 됐네. 너흰 이미 끝났어. 뒤를 봐. 그랬다. 놈들의 뒤에는 바로 내가 있었다. 산모에게서 갓난아기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돈 때문에 인신매매를 하다니 악마 같은 놈들. 바로 나 고문 소믈리에가 네 놈들을 지옥으로 돌려보내주마. 고다이가 긴급 연락을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였다. 루카와 긴급히 나가봐야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살려두도록. 네? 하필이면 고문이 한창일 때였다. 하지만 이대로 놈들이 죽는 건 용납할 수 없었다. 절대 죽이지 마라. 알겠나? 네. 히로모 씨에게 이리로 오라고 하겠습니다. 무서워. 이놈들은 더 고통받아 마땅하니까. 그때 남자가 쇠 파이프를 들고 다가왔다. 선장님, 이쪽으로. 뭐야 이 7대3 걸음하는. 죽고 싶어 환장했나. 왜 그렇게 느긋하지? 눈을 찔러달란 뜻인가?
남자의 눈에 검지와 중지를 푹 찔러 넣었다. 징징대고 싶거든 지옥의 악마한테나 가서 해라. 다른 한 놈은 단숨에 목을 꺾어주겠다. 아기는 어디 있나? 얼른 대답하면 덜 고통스럽게 죽여주지. 무서워. 차라리 한 방에 죽여줘. 놈은 정보를 술술 내뱉었다. 일을 마친 뒤 서둘러 고문실로 돌아왔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잘 살려놨습니다. 힘으로 매번 고맙다. 고맙긴 뭘. 피해자를 보니 나도 화가 나더군. 그럼 마지막 단계를 이행해볼까. 니놈들을 위해 엄마를 준비해뒀지. 잘 쓰고 있으라고. 놈들에게 사자 머리띠를 씌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놈들은 모르는 듯했다. 자, 엄마가 왔으니 환영해줘야지. 엄마? 아니, 하지만 의문이 풀리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내 시선이 향한 곳, 그 어둠 속에서 암사자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열심히 아기 흉내 내봐. 엄마 사자에게 인정받으면 봐줄 테니. 선택지는 없다. 엄마. 아우, 놈들이 추하게 아기 신용을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암사자가 우라벨을 핥는 게 아닌가. 다행이다. 살았다. 그러나 크나큰 착각이었다. 뭐야? 저게 뭐지? 사자가 울자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건 작은 아기 사자였다. 아기 사자들이 우라베어 호시자키에게 달려들더니 놈들의 뱃살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엄마 사자가 놈들의 새끼들에게 먹이로 던져준 것이다. 나는 절망하는 우라베와 호시자키를 째려보며 말했다. 엄마는 사랑하는 자식을 키우는 존재다. 늙어 빠진 이놈들 뒷바라지나 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다. 그건... 어미의 사랑을 뼛속까지 느껴라. 그리고 새끼의 먹이가 되어 죽어라. 얼마 후 놈들은 사자에게 전신을 뜯어먹혀 사망했다. 이렇게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고다이의 활약으로 아기들은 모두 부모의 곁으로 돌아갔다. 아기도 정말 다행이야. 엄마. 꿋꿋하게 살자. 누마타 씨와 다른 분들이 이어주신 목숨이니까. 의뢰인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그 품에 작은 생명이 있는 한 그녀는 꿋꿋하게 살아갈 것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